이거 지금 제가 아마 녹화가 될 거예요, 지금.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 을지심화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을지심화반의 득피라고 하고요. 네, 오늘 저희 심화반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얘기하고 끝낼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을지로가 힙지로로 불리고 있고 만선호프가 가장 유명한데 저희는 기술사계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반에 왔으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필반을 졸업하신 분, 아직 심화반 입관하지 않으신 분하고 타 학원을 경험하신 분, 혹은 지금 독학하고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필반을 졸업하신 분은 뒤에 이제 온보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타 학원 경험자분들은 뭐, 다 학원마다 각자 장단점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합격자가 ITP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오시고 저희 반에 오시면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 반에 왔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학으로는 네, 조금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학으로 해서 합격하는 분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확률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독학하셔서 합격하시는 분의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꼭 독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학원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필반을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온보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온보딩을 진행을 하는 목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시반반들은 2월 8일에 있는 시험에 모두 다 집중을 할 것이고, 사실 이제 커리큘럼이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FR이라든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다 각자 한 2주에서 3주 가량 쉬게 되고요. 근데 기필반 분들한테는 거의 한 5주에서 6주가 비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기필반 분들한테 2월 8일의 시험은 의미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냥 한 번의 모의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5, 6주를 더 다져야 이번에 다가오는 5월, 8월에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보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온보딩을 겪었어요. 동일하게 다 이제 1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월 시험이 되면서 제가 심화반을 12, 죄송해요. 기필반을 12월에 끝나게 됐는데 심화반 입과가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보딩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고민은 온보딩을 하지 않고, 기필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 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온보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온보딩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합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보딩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 심화반으로 오신 분들도 안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시험은 꾸준하게 가야 되는 시험인데 한번 이렇게 흐름이 끊기게 되면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고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기필반이 끝났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 심화반을 가도 되나? 심화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았네?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가겠다.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필반 끝나고 바로 심화반에 가서 그 벽을 부딪히면서 성장을 해 나가요. 그리고 심화반에 오셔서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온보딩에 참여를 하셔서 2월 8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 5월과 8월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심화반 멘토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길사님은 이제 133회,
기술사님이시고 지금 정보 시스템 수석 감리원이시고 특급 감리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쪽 감리하시고 GIS 전문가이시고요. 저는 이제 134회 정보관리 기술사이고 종합병원에서 이제 IT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지만 ITP에서 최다 합격자를 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저희의 장점으로는 최근에 합격한 멘토진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로 이제 맞춤 피드백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이제 반에 모든 사람이 수준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 서브노트와 이제 멘토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키노트 그리고 마인드맵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 오시게 되시면 제가 특강에서도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리고 이것을 이제 간간히 학습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신문이나 이제 주기동을 통해서 현재 어떤 것이 핫한지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글씨를 잘 못 써요. 근데 초반보다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현기술사님이 글씨를 되게 잘 쓰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그림이랑 이런 거를 잘 그리시는 기술사님이 계신데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글씨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요. 저희는 뭐 합격 전략으로는 이제 PDCA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할 포인트를 찾아서 합격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트랙 방안으로는 라이트와 토픽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험은 써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다 쓰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시간 내에 알맞는 분량을 써내지 못하면 붙을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간혹 아홉 문제를 쓰고 붙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특이 케이스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높은 확률에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쓰면서도 얼마나 깔끔하게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들하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이제 그 전략을 마련해야 되고요.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계신데 쓰다 보면은 시간에 쫓겨서 뒤에 가면 글씨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잘 쓰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 글씨를 보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아 그냥 얘는 이렇구나 하는데 잘 쓰던 사람이 뒤에 가서 무너지면은 기대가 약간 실망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수준에 맞는 이제 팁을 드리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도 다양화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을 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템플릿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많이 템플릿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거나 쓰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결국은 쓸 때 본질적인 내용,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키노트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인드맵을 통해서 어떤 토픽과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 시험이 어쩔 수 없이 암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암기도 저희가 뭐 다양한 두음 방법이 나와 있지만 그 두음 방법에다가 저희 현피님과 제가 각자 준비했던 방법을 합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멘토님들이 이제 멘티님들한테 어떻게 지원할지인데요. 이제 카톡방 통해서 항상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게 할 거고요. 이제 개인 분들마다 이제 학습 스케줄도 다를 거고, 혹 가끔씩 이제 빠지는 날도 생길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이제 메이크업 방안을 마련해 드린다던가 그게 뭐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잠깐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글씨를 잘 쓰지도 않고 토픽을 뭐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것도 아니라서 꾸준함으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인데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뭘 알지를 못하더라도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서 그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들인 게 저는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멘토와 멘티가 머리를 맞대서 어느 시간을 쪼개서 쓸지 이 시간에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합격 전략으로는 뭐 대부분의 심화반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목차 구성하는 훈련을 할 거고요. 사실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차에 따라서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도 많이 갈리고 이 목차에 따라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개일 때라든지 4개일 때 그리고 하나일 때 2개일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목차를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훈련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셀테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모 외에도 피드백을 드릴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와 현피님이 피드백을 드리고 개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템플릿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한 줄 쓰고 1교시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념을 한 줄 쓰고 2줄 쓰고 개념도 그리고 구성 요소 이렇게 써가는 기본형부터 이제 특징을 좀 노출하는 박스형의 경우 이제 세로로 나눠서 하는 방법과 가로로 나눠서 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을 다양화해서 심심하지 않은 답안지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어,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예전에 쓰던 것처럼 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독성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음 물론 강멘토님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 스스로는 진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리고 저는 답안지 템플릿을 굉장히 많이 바꿨었어요. 여기 잘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2칸까지 앞에 당겨서 썼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한 칸 당기게끔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일정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제 1월 18일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필반 졸업하신 분들한테 온보딩을 제공을 해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도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필반 분들한테는 시험이 2월 8일 시험이 저는 그냥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니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월 17일에 있는 시험을 향해 달려가게끔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전에 이제 9주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뭐 월간 모의고사 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강정배반과 뭐 같이 연합으로 모의고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6회 시험이 끝나면 137회를 향해 또 달려갈 거고요. 그래서 앞선 이제 스플린트 1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마 ITP2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1월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온보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반으로 등록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혹여나 이제 독학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반들과 유사하게 9시에 시작을 해서 주간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점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 을지로 아지트고요. 을지로 입구역과 을지로 3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아오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주변에 봤더니 주차할 곳도 은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예비교육사님들이 2025년 안에 꼭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 기숙사님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 기술사입니다. 예, 이번에 득 기술사님과 함께 그 을지 심화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심성의껏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 이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중에서 좀 저한테 메일로 주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뭐 메일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멘탈과 함께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앞서 아까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많이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1월 18일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널이나 혹은 저희 이제 각 개인 메일로 질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